깡쌤이 쏘는 통큰 국어. 자, 깡통 국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번 시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깡쌤이 쏘는 통큰 국어. 저 깡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통 크게 쏘게 될지 그 작품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깡통 국어.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내용은요. 짜자잔짠.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데 사랑손님과 어머니라고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드렸더니 제목 잘못된 거 아니냐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아니냐고, 방이 왜 빠졌냐고 그런 걸 가끔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방 아닙니다. 방 빼고 그냥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정확한 제목이고, 왜 여자들이 주로 이제 있는 곳을 안채라고 하고, 남자들이 뭐 글 공부하고 뭐 손님 접대하고 뭐 그런 곳을 사랑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알아보니까 그냥 사랑이라는 말 자체에 방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 그냥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맞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고, 교과 과정에도 아주 오랫동안, 진짜 오랫동안,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뭐 유명한 작품이어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KBS인가요? 뭐 TV문학관? 에서 이제 그런 단편 소설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던 기억이 아주 뭐 저는 역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 읽을 때마다 그 장면 그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이 떠오르고, 특히나 여기 오키라고 하는 6살 난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오키, 그 어린 여자아이의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뭐 아저씨는 어떤 반찬이 제일 맛나요? 뭐 이런 그 특유의 말투.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그런 말투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그냥 뭐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상상하고 싶은 대로 상상하면 되는데, 제가 그 TV에서 봤던 그 꼬마 여자아이가 연기하던 그 특유의 말투. 여기 지금 배경이 3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30년대라는 걸 사실은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는 없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뭐 유행하는 말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말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읽을 때마다 그런 말투가 떠올라서 좀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어떤 줄거리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줄거리로 아는 것과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이 작품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두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이번 시간에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핵심 정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단편 소설이고요. 여기 빠져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다 굳이 뭐 하나를 좀 추가해서 적어드리자면, 순수 소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글씨가 왜 이러죠? 순수 소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적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좀 필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소설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에 나와 있는 두 사람 있죠. 사랑손님, 남자 주인공입니다. 어머니,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 그냥 우리가 제목만 봐도 이거는 뭐 남녀 어른의 사랑 이야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할까는 이제 본문에서 확인하시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남녀 간의 그냥 일반적인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통속적이다, 그래서 통속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에다가는요, 절대로 통속 소설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수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냥 남녀간의 어른들의 그냥 일반적인 통속 소설이 될 뻔했던 사랑 이야기를 우리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하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역할, 시점, 서술자,
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순수소설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격은 서정적, 뭐 낭만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제가 애정, 사랑이죠. 근데 봉건적 윤리관 사이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님과 어머니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별로 뭐 좋아하지 않았나 보네, 아니면 둘이 다퉜나 보네, 그래서 헤어졌나 보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작 두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관심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애정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애정이 1930년대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일제강점기라서 우리가 30년대 하면 일제강점기 일본이 나오고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못 살게 괴롭히고 힘들게 살아가고 뭐 그런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일본 사람 나오지도 않고요. 일본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스님과 어머니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했다라는 것조차도 진짜 이게 일제시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었어? 하고 나중에 뒤늦게 알고 놀라시는 경우도 많아요. 안 나와. 전혀 안 나오고 오히려 1930년대가 일제강점기든 아니든 뭐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그때까지도 좀 봉건적이었다. 전통적인 가치관 그런 게 좀 강했던 시대였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가 그런 봉건적 윤리, 그런 윤리관이 강했던 사회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오히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주제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떤 봉건적 윤리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고, 자, 특징,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여기 사랑스님과 어머니가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이야기. 요 앞에 아마 소나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강의를 뭐 보셨는지 보긴 봤는데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시는 모르겠지만 소나기 같은 경우에도 소년과 소녀의 짧고도 순수한 사랑, 소나기 같은 사랑. 그래서 두 소년과 소녀가 만나서 헤어지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도 두 사람이 만나서 헤어지기까지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고, 자, 특징 두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오키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오키가 서술자여서 나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1인칭 시점인데,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오키가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소설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고요. 바로 요겁니다. 얘가 나이가 6살이야. 6살. 근데 앞부분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 이름은 박오키이고요. 6살 난 처녀애입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6살짜리가 처녀애라고 하면 그보다 많은 나이 뭐 저 같은 뭐 이건, 근데 6살 되게 어린 나이죠. 근데 이제 처녀애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건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알 건 다 알아요. 뭐 이러는데 이야기 진행되는 거 보면 하나도 모르는 그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오히려 웃음을 유발하는, 오키는 모르는 근데 우리는 알 법한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점 때문에 우리가 이 소설을 감히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임에도 순수 소설이다. 마치 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소나기 같은 소년과 걔네는 진짜 어리니까 어린아이들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순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 큰 남자 어른 여자 어른의 사랑이지만 결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전달자 서술자가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이다 보니까 한번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가 순수 소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 6살 난 여자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 포인트 모아보기에 등장인물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나, 어머니, 이제 그 다음에 아저씨, 사랑 손님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6살 난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말투가 이제 나이 어린 여자아이의 말투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참 대단한 게 작가는 주요섭이라고 하는 남자 어른이거든요.
근데 소설의 말투는 진짜 6살 난 여자아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작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썼겠죠. 그래서 아주 말투가 자연스럽고, 게다가 소설이 이제 여자아이다 보니까 이제 끝을 높여요. 이제 그런 걸 좀 어려운 말로 경어체라고 합니다. 경어체. 그러니까 뭐뭐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답니다. 뭐뭐 했어요. 이렇게 높임말로 끝나는 걸 경어체라고 하는데, 그런 경어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이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순진한 관찰자. 그래서 어머니와 아저씨의 애정을 아주 티 없이 맑은 눈으로 순수하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야 무슨 행동을 하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에이 다 알아, 원래는 관심 있는 거잖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오키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어린 아이다 보니까 우리 엄마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났나 봐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 소설의 포인트다. 우리에게 오히려 웃음을 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자 주인공 오키의 어머니입니다. 젊은 과부예요. 24살인데 과부. 남편이 이제 이 오키를 임신하고 있을 때 이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손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별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오키 아이에 대한 절절한 그 모성의 사랑, 그리고 당대, 여선이 말하는 당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1930년대를 말하는 거겠죠. 풍습과 세인, 그 세상 사람들의 이목. 그러니까 1930년대면 엄밀히 말씀드려서 과부가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허락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과부가 어머나 뭐 딴 사람이랑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을 보낼 때였기 때문에 그런 이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끝내는 자신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고요. 자, 아저씨 또한 사랑 손님인데 오키 아버지 얘 친구예요. 얘 친구라는 인연으로 우연히 이제 이 오키네 집에 하숙을 하게 되는데, 사랑의 하숙을 든다. 오키 어머니에게 연정을 갖지만 얼마 후 집을 떠나는데, 결국 아저씨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어떤 똑같아요. 그런 가치관,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드라마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여자는 그렇다 쳐도 남자가 좀 적극적으로 뭐 좀 더 이제 대시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소설을 보면 여기저기에 이 아저씨도 참 어머니 못지않게 남자이긴 하지만 좀 소극적이구나, 그런 소극적인 성격까지 더해져서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이유, 요거 중요합니다. 사실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하필이면 남자, 여자, 어른들의 이야기를 어린 여자아이의 눈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설정을 활용했을까? 그게 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이유, 먼저 독자의 웃음 유발. 그러니까 아주 크게 웃기는 건 아닌데 이제 중간중간에 오키가 나이가 어려서 오해하는 부분, 착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뭐 큰 웃음까지는 아니지만 에이 오키야 넌 모르는구나, 이건 엄마가 화내는 게 아닌데,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서술자가 말하지 못한 내용을 독자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 보면은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숙비 돈 봉투에 살짝 편지를 넣어서. 근데 오키는 그게 편지인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어머니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막 궁금하죠. 편지인 것 같은데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을까? 분명히 사랑 고백일 텐데 이제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느냐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나름 상상하는 거죠. 그런 재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의 통속적인 사랑을 색다른 감각으로 아주 순수하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우리 교과 과정에도 아주 오랫동안 실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술자, 특히 어린아이가 서술자다라고 하는 설정이 특이해서 교과 과정에 뭐 시점, 서술자 공부할 때 이 소설이 예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만약에 지문으로 출제된다면 뭐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 근데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어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특이한 시점, 서술자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이 작품은 항상 그 서술자와 연관지어서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뭐 전체 내용 한눈에 보기가 실려 있고 이제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오키가 이제 자기와 이제 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세 식구가 산다 해서 나, 어머니, 외삼촌. 아버지가 아니라 외삼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외삼촌을 소개를 하는데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외삼촌,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동생입니다. 뭐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집에는 끼니 때 외에는 별로 붙어있지를 않으니까 어떤 때는 한 주일씩 가도 외삼촌 코빼기도 못 보는 때가 많으니까요. 깜빡 잊어버리기도 예사지요. 무얼 보세요. 뭐 내용은 둘째치고 표를 보세요. 특히 요 부분 때가 많으니까 깜빡 잊어버리기도 예사지요. 뭘 진짜 누군가가 말하듯이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듯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요. 이렇게 높임말로 끝나기 때문에 뭐 가불합니다, 예사죠, 경어체라고 하고 약간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말투를 쓰고 있다. 6살 난 여자의 말투인 것 같습니다. 외삼촌이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집에 한 곳에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드나드는 그런 외삼촌이다. 이제 우리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여자 주인공이지요.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 그냥 일반적으로는 예뻐요. 예쁜 우리 엄마.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예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린아이들의 말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막 앞에다 뭘 갖다가 막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냥 좋아도 아니고 이만큼 우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막 뭐 앞에다가 수식하는 말을 붙이잖아요. 지금 오키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 진짜 엄청나게 세상에서 둘도 없이 뭐 우주에서 최강으로 예쁜 우리 어머니는 금년 24살인데 과부랍니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오키는 나이가 어려서 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몰라. 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마한테 과부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나더러 과부딸이라고들 부르니까 우리 엄마가 과부인가 보다. 과부딸? 나 우리 엄마 딸인데? 그러면 내가 과부딸이니까 우리 엄마는 과부네? 근데 과부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만은 아버지가 없지요? 아버지가 없다고 아마 과부딸이라나 봐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서 약간 그 아이스러운 천진난만한 그러니까 슬픔이 전혀 없어. 난 아버지가 없어요. 너무 슬퍼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과부딸이라고 부르는 게 무지 슬프고 듣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천진난만함이 느껴지지요. 6살 정도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6살하고 이 1930년대 6살하고는 또 다르죠. 지금 뭐 아이들이 더 무서워요. 근데 이제 1930년대 기준으로 6살이면 진짜 이런 거 모를 만하다.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엄마가 과부다, 나 과부딸이다, 나만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가족 관계가 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드러나고요. 아버지가 없구나. 어머니가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24살이면 지금 같으면 뭐 여기 24살인데 6살짜리 딸이 있으니까 뭐 계산해 보시면 이 엄마가 언제 결혼했구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의 좋은 풍습이 있었던 시대니까. 근데 뭐 아이가 있어서 그렇지 24살이면 그 당시에도 또 얼마든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한창이 요즘 같으면 진짜 한창인데. 자, 한 번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말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살짝 이야기가 생략되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옛 친구라는 분이 우리 집에 와서 하숙을 하게 되었다. 그분도 편하고 우리 집은 또 돈 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약간의 유산을 남겨놓고는 가셨지만 하숙비를 받으면 살림의 보탬이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랑 손님이 우리 집에 하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유들이 쭉 나옵니다. 아저씨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이제 하숙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어머니 외삼촌이 말다툼, 그러니까 약간의 생각의 차이, 약간의 외적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어머니가 외삼촌한테 외삼촌한테 하는 말입니다. 어디 또 나가지 말고 그 앞부분에 나왔죠. 외삼촌이 거의 집에 잘 붙어있지를 않는다. 어디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면 상례 가야지. 선생님 사랑 손님 상례 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죄길 남 어디 좀 볼 일 있는 나라 의뢰 끼니 때 안 오고 늦어지냐고 툴툴하겠죠. 자, 요 부분 보시면 외삼촌